네, 안녕하세요. 곤잘로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켰죠. 제 롱폼의 마지막 영상이 아이오닉 매각기였는데요. 쿠키 영상 쪽 보시면 제가 막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 있는데 미니 쿠퍼 컨버터블을 뽑았었거든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사고를 겪어서 차를 전손을 하고 또 빠르게 새로운 차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어떤 차인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좀 제가 기변병이 나았는 줄 알았는데 올해만 벌써 차를 2번이나 바꿨고요. 이제 곧 아빠가 될 저의 발이 되어줄 패밀리카를 구매했는데 짜잔 18년식 그랜저 아이즈 하이브리드입니다. 갖고 온 지는 벌써 2달이 됐어요. 제가 사고가 난 게 8월 마지막 날이었으니까 8월 말에 사고 나고 한 5일 뒤에 바로 뽑았는데 어쨌든 2달 동안 잘 타고 있고요. 2달 동안 제가 한 4,400km를 벌써 탔어요. 그래서 그 정도 타는 동안 연비는 어떻고 뭐 장단점 같은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차를 제가 헤이딜러 마켓에서 뽑았거든요. 그래서 마켓은 처음 이용해봤는데 헤이딜러 마켓이 또 얼마나 좋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야, 간략하게 실내를 한번 보여드리면 그랜저 아이즈 하이브리드 18년식 익스클루시브 트림일 거예요. 블랙 브라운 투톤 인테리어고요. 평범합니다. 옵션으로서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긴 한데요. 일단 뭐 대충 보시면 익스클루시브 트림이라서 후측방 경보 있고, 전동 트렁크 빠졌고 아마 컨비니언스 옵션일 텐데 빠져있을 거예요. 그리고 통풍 시트 있고요. 열선 있고, 뒷좌석에도 열선 있고, 뭐 이런 거 있고, 토울도 있고, 다 있습니다. 웬만한 건 다 있고, 좀 아쉬운 게 뒷좌석에 후석 커튼이 없는 게 아쉬운데 아마 이것도 옵션이었을 거예요. 이때만 해도 현대가 옵션 장난질을 진짜 많이 할 때라서, 지금도 물론 많이 하지만 이때는 더 할 때라서 그렇죠. 좀 아쉽고요. 그리고 썬루프도 없는 건 좀 아쉽습니다. 네, 썬루프가 있는 건 아무래도 시세가 더 비싸니까 조금 아쉽긴 하고, 그리고 실내 한번 보여드리면 후석 열선, 후석 에어벤트 있고, 팔걸이도 있습니다. 팔걸이에 공조 컨트롤러 같은 건 없고 컵홀더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뒷자리도 엄청 깨끗해요. 온테이크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온테이크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 차는 헤이딜러 마켓에서 2,250만원에 제가 구매를 해왔고요. 1인차주 매물에다가 주행거리는 약 49,000km를 살짝 넘겼을 때 제가 구매를 해왔습니다. 이 차를 구매하게 된 계기는 미니 컨버터블이 사실상 마지막 펀카였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곧 제가 아니고 저희 와이프가, 제 아내가 출산을 곧 앞두고 있어서 이제 뒷자리가 넓은 차가 필요한데, 와이프가 뒷자리 열선 있는 차로 사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살까 고민하다가 SUV, 그러니까 뒤가 이렇게 트렁크 없이 뚝 잘린 차는 좀 트라우마가 약간 남아있어서 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세단 중에서 2천만원 예산으로 제일 가성비 좋은 세단이 뭘까 생각하다가 그랜저 아이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실 2250이면은 더 뉴 그랜저 아이지 가솔린을 할 수 있거든요. 주행거리 조금 긴 걸로. 근데 사실 그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마름저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차는 제가 여러 번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좀 더 친숙한 차로 가지고 왔습니다. 살짝 아쉬운 건 자차 미가입 기간이 살짝 있는데, 사실 뭐 자차 미가입 있으면 저 거의 안 사는 편이거든요. 안 사는 쪽이긴 한데, 헤이딜러 마켓이 차를 진짜 꼼꼼하게 검증을 하신대요. 검증도 하고 상품화도 되게 꼼꼼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짜 만족이에요. 제가 엄청 깐깐하게 물어봤거든요. 차 구매하기 전부터. 이게 완전 비대면 시스템이다 보니까 차를 보고 구매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차 미가입 기간이 있던데 헤이딜러 쪽에서 보는 수리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봐달라. 그리고 나는 코스메틱한 이슈에 되게 민감하다. 담배 냄새 안 나는지, 실내 악취 없는지, 가죽 상태는 어떤지 꼼꼼하게 좀 봐가지고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 헤이딜러 직원인 거를 숨기고 거래를 했거든요. 숨기고 완전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친절하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5시간 만에 결정을 하고 그날 오후에 차를 받았습니다. 근데 첫인상이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까만 차다 보니까 세차를 조금만 해도 광이 번쩍번쩍 나긴 하는데, 전차주분이 그 헤이딜러 중고차 숨은 이력 찾기를 보면은 50대인가 60대 아저씨가 타던 차였거든요. 그러면은 그 나이 때 어르신들은 그랜저를 타면서 그냥 자동세차 돌리고 막 관리하고 이럴 테잖아요. 그런데 차를 받았는데 소울마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런지 보니까 상품화 이력 중에서 중고차 광택이죠. 광택을 30분 이상 돌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막광택 아니냐 이렇게 솔직하게 좀 말을 해달라 여쭤보니까 막광택 수준보다 높다,
광택 전문 업체 디테일링 쪽에서 관리하는 거는 마찬가지다라고 하셔가지고 과연 그럴까 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너무 깨끗한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겪어본 중고차 중에서는 가장 깨끗한 일단 외판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휠 내짝 다 기스 없었고 문콕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관상의 코스메틱한 이슈들은 1차로 일단 제가 오케이 합격을 줬어요. 그리고 관건은 실내였는데 일단 딱 운전석 딱 열었을 때 운전석 시트에 비닐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회사에서 올 때는 발판 쪽에는 감사합니다 이런 비닐들을 많이 깔긴 하는데 시트까지 이렇게 비닐을 덮어 오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탁송기사님이 이제 운송을 해주시면서 탁송을 해주시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좀 배려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정비소에서도 비닐을 깔고 정비하는 데가 별로 없긴 하잖아요. 뭐 비싼 데 가면 하겠지만 보통 카센터나 이런 데 가면은 대충 기름 묻은 옷으로 앉으시고 하는데 그런 걸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좀 배려를 한 모습이 좀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18년형이다 보니까 사실 횟수로 7년차인가요? 출고 7년차에 접어든 차라서 사실 가죽 상태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새 차 때처럼 뭐라 그럴까 좀 매트한 가죽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내 상품화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물론 중고차다 보니까 스크래치가 곳곳에 있긴 한데 이것도 이미 상품 이미지에서 다 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수긍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차 상태도 진짜 좋고 되게 만족스러운 거래였고요. 이 차 자체도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4,400km를 샀는데 누적연비가 리터당 18km를 찍었고요. 마이클로 실연비를 조회해보니까 17km per 리터가 약간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쨌든 연비 잘 나오니까 만족스럽고, 지금 이 시동 소리 들리시죠? 엔진이 켜졌을 때 엔진음이 좀 크긴 해요.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연비가 잘 나오니까 만족입니다. 어쨌든 기름값을 좀 많이 아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진짜 태어나면은 그죠, 돈 나갈 때가 많으니까 많이 아껴야죠. 목이 메이네요. 그리고 또 뭐 다른 장점을 말씀드리면 실내 넓고 정수성도 좋고 옵션도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 그래서 2천만원 초반으로 가성비 좋은 연비 좋은 패밀리 세단을 찾는다면 이 차가 진짜 가성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거 광고 아니고 진심으로 제 체험기를 말씀드리면 헤이딜러 마켓이 꽤 괜찮더라고요. 일단 첫째로 사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차의 컨디션을 가늠하기에 정말 좋았고, 그리고 실제로 차를 받았을 때 너무 깨끗해가지고 일단 놀랬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응대나 이런 대처도 굉장히 빨랐었고, 그리고 이 보증기간이 다른 플랫폼보다 훨씬 길어요. 6개월 또는 1만 킬로까지 아마 보증을 할걸요. 보증 항목도 굉장히 넓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고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조금 우려스러운 점을 이 보증으로 조금 해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세. 사실 제가 시세가 그냥 막연하게 다른 플랫폼보다 좀 비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뭐 왜냐면 뭐 상품화도 많이 했고 보증도 길고 하다 보니까 결국엔 이게 다 차량가에 녹아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비슷한 플랫폼이죠. 직매입을 해서 상품화를 해서 판매하는 그런 플랫폼보다 결코 비싸지 않습니다. 결코 비싸지 않고, 또 매매상사의 차량을 광고하는 플랫폼보다는 비싼 듯 보이지만 어쨌든 그쪽에는 또 매매상사의 매도비 이런 수수료들이 나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등비등해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시세가 싸냐? 싸다고는 솔직히 볼 수는 없는데 결코 비싸진 않다라는 점이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21번째 차를 기변하기 위해서 벌써부터 보고 있긴 한데, 그렇잖아요. 차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계속 보다 보면은 그 시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게 기변이 기정사실화가 돼버렸네. 네, 기변할 겁니다. 어쨌든 해야죠. 네, 어쨌든 계속 매물을 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매물 수가 1700대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살 때만 해도 1000대 약간 넘겼을 때 구매해서 선택지가 많이 없었는데 이제 선택지도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구매를 염두하고 있으시다면 헤이딜러 마켓도 꼭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진짜 다른 플랫폼이랑 한번 시세 비교를 해보세요. 실제 판매가를 놓고 보면 결코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추천드리고 너무 좋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면서 오랜만에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언제 편집해서 올리죠? 네, 어쨌든 저는 이제 끌게요. 안녕.